나우너츠에서 필요한 정보를 키보드 위에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되돌려보는 타임머신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 버그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안녕하세요, 뷰트입니다. 오늘은 S20 울트라의 원 UI 8.5 베타 6차랑 S26 울트라에 탑재된 원 UI 8.5 선공개 버전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S26 시리즈에 들어간 신기능들이 아직까지 S25 시리즈에는 베타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능 차이가 있다는 게 조금 더 중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그들도 베타에서 있었던 게 S26까지 이어지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가게 되면요, 설정을 들어갔을 때 통화 스크리닝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통화 어시스턴트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용건을 물어볼 수 있다.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아도 AI와 전화를 건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제든지 직접 전화를 받거나 텍스트 통화로 전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화를 받아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되는 그런 전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갤럭시 AI가 먼저 받아준다 라는 건데, 여기 통화 스크리닝으로 자동 전환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나한테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번호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스팸이나 피싱 의심 전화에만 통화 스크리닝을 자동으로 전환하게 할 건지 이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전화를 걸어서 통화 스크리닝으로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고 이 상태에서 통화 어시스트를 누르고 통화 스크리닝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를 거신 용건을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볼트님한테 좀 광고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음도 나오네요. 그 와중에도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뜨고 있고, 여기서 일단 텍스트 통화로 한번 전화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지만 전화가 왔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뭐지? 추가로 남기고 싶은 용건이 있다면 삐소리 후 말씀해주시고, 용건이 끝나셨다면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지금 통화 안 되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끊어보겠습니다. 이게 통화 스크리닝 이후로 40초가 지나니까 다이렉트 음성 메시지로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이거는 또 몰랐던 기능인데, 어쨌든 방금 이렇게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 작동됐을 때는 여기 이렇게 통화 스크리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 표시도 되어 있고요. 통화 스크리닝이 아까 바로 맨 위에도 실시간으로 키워드를 뽑아냈었는데 지금 그 키워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통화 스크리닝에서 바로 다이렉트 음성 메시지를 연달아서 이어졌잖아요, 기능이. 그런데 그때 여기서 일단 텍스트 통화로 한번 전화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화 안 되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여기 지금 끊겼던 부분이 얘가 다이렉트 음성 메시지 안내를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편집을 해서 저장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크리닝 내용부터 다이렉트 음성 메시지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 생각보다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검색바가 원래는 그냥 하얀 색깔 배경의 플로팅 UI였는데 이제는 갤럭시 AI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플로팅 UI로 검색바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인터넷이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과감하게 들어가고 색깔 조합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라데이션에서 이게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인터넷이던 게 브라우저로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상세 정보까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삼성 인터넷이 삼성 브라우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는 지금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삼성 브라우저로 이름이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버전은 지금 원 UI 8.5 베타에서는 29.0.2.76인데 S26에서는 29.0.4.46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뭐가 바뀌었느냐, 여기 브라우징 어시스트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눌렀을 때 딱 뜨는 화면이 아예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 요 세 가지만 버튼으로 떴던 건데 이제 뭔가 AI 프롬프트 창도 생겼고요, 마이크도 생겼고, 함께 탐색해볼까요? 라는 멘트가 뜨면서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가 여기 따로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지금 뭔가 메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대화 이력 같은 게 뜨거든요. 영어로는 Ask AI, 한국어로는 AI에게 물어보기 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가 끝이었는데 AI에게 물어보기 이게 생겼거든요. 이게 아직 베타 기능이긴 하지만 한 달간 질문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있다 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뉴스룸에 들어와서 GDC 2016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한번 띄워놓고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때 뭘 발표했다는 거야? 라고 딱히 뭐 주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이 페이지를 읽어서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알아서 정리해달라 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웹 검색 중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띄워오는데 웹 검색 중이긴 하지만
하지만 해당 웹페이지 내용을 일단 읽었어요. 읽어서 그걸 기반으로 웹검색을 돌렸고, 어차피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뉴스룸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출처도 요거 하나입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은 출처 퍼플렉시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어떤 출처에서 갖고 왔는지 다 쪼르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새로운 빅스비처럼 퍼플렉시티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질문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것 같은데, 제한 횟수가 얼마인지는 딱히 안 써있는 거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좀 널널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알아서 밑에 추천하는 질문도 띄워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오디세이 G8의 6K 화질이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미나이나 챗 GPT나 퍼플렉시티나 기존에 쓰던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통합해서 쓸 수 있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로 와보면요, 스캔 기능이 강화가 됐죠. 기존에도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 있었고 자동 스캔도 있었습니다만, 문서 스캔했을 때 이제 스캔 해상도를 좀 고르는 옵션도 생겼어요. 기존에 S25 울트라에서 이렇게 문서를 보게 됐을 때 여기 이 하단에 있는 이게 스캔이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스캔을 합니다. 얘를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스캔을 하게 되고, 저장을 누르면은 그냥 요 꼭지점에 맞게 별로 변환 없이 왜곡만 보정해서 잘라만 준다 라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S26 울트라부터는 여기 스캔이라는 텍스트가 아예 뜨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여기서 원본 보기도 가능하고요, 잘라내는 것도 조금 더 간편해졌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확대경도 뜨고요. 기본적으로 스냅이 살짝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도 선택 안 하면은 그냥 사진 찍힌 그대로지만 클린, 내추럴, 흑백 음영, 흑백 이렇게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우기도 손가락, 접힌 모서리, 물결 무늬 이런 거를 또 지울 수가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 스캔을 해볼게요. 오, 손가락 진짜 지우네.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스캔 추가를 해서 이게 수동으로도 셔터를 누를 수도 있고 자동으로 그냥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자동으로 해볼게요.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좀 냅두면은 이렇게 찰칵하는 거고, 얘도 찰칵 이렇게 약간 접혀 있는 부분도 갖다 대놓으면은 찰칵 한다는 거고, 5장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손가락이 이만큼 나오는 건 또 안 되는구나. 지금 여기 우측에 접혀 있던 부분은 요건 또 말끔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이 정도 나온 거는 또 잘 지워줬고요. PDF로 저장, 이걸 이제 누르게 되면은 PDF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되는 거고, 열어주면 이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들어가서 로그를 키게 되면은 실시간 럿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럿을 누르면은 사용 안함, 기본, 블록버스터, 하이틴 드라마, 로맨스, 스릴러 5종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촬영 중에 럿을 바꿀 수는 없네요. 요건 조금 아쉽고, 일단은 이게 사용 안함입니다. 기본 럿으로 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블록버스터는 약간 틸 앤 오렌지 이런 색조가 적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이틴 드라마는 진짜 좀 뽀샤시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로맨스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릴러는 좀 채도가 많이 옅어지네요. 이게 럿을 추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설정상에 럿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로그 메뉴를 들어가도 없고요, APV를 들어가도 딱히 럿 관련된 그런 메뉴는 없다 보니까 이게 럿이 추가가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럿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게 쓸만하게 주는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근데 럿 미리 보기예요. 럿이 적용이 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존에 이건 있었거든요. 럿을 제공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시간 보기도 가능해졌다라는 거네요. 이런 거였구나. 개인적으로 그러면 조금 아쉬운 거는 실시간 미리 보기를 찍었던 럿이 적용된 상태로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그 옵션도 주면 좋겠는데, 옵션이 조금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듀얼 레코딩이 사라졌다가 순정 기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슬래시 되어 있는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PIP로도 다시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화면으로도 다시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레코딩이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설정이 바뀐 게 뭐냐, 듀얼 레코딩을 보이는 대로 한 파일로 저장을 할지 분리해서 두 파일로 저장할지 이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파일로 먼저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상하단이 분할된 상태 그대로 저장까지 됐거든요. 듀얼 레코딩이라고 표시도 돼 있고요. 그런데 분리해서 저장하면은 듀얼 레코딩 전면이라고 써 있고 듀얼 레코딩 후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합칠 수가 있나? 포토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은 듀얼 동영상으로 편집을 할지 단일 동영상으로 편집을 할지 이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듀얼 동영상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어차피 콜라주로 들어가는구나. 전면을 크게 후면을 작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바꿔서 전면을 작게 후면을 크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비율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따로 분리해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합치는 것도 꽤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도 들어가 보면요, 초점 부분에 자동 초점 속도 및 민감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 초점 전환 속도랑 이동 민감도, 이거를 이제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된 거고요. 총 5단계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카메라를 따로 리뷰할 때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번 조금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고급 해상도 옵션에서 24메가픽셀 해상도 옵션도 새로 생겼고 해상도 유지 기능까지 있습니다. 동영상을 부드럽게 옵션도 사용 안함,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 중 8K 촬영도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뷰나 HDMI로 화면 미러링 중일 때 역시 8K 촬영이 가능하게끔 제한이 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싱글 테이크랑 듀얼 레코딩이 순정 기능에서 빠지고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추가로 켜줘야 되는 기능들로 편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야간 모드까지 여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파일에서도 파일 요약 표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PDF나 텍스트 파일의 요약을 AI로 생성해서 표시합니다. 음성 녹음 앱으로 녹음한 파일도 요약을 생성해서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PDF 파일 밑에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만 되어 있었던 PDF도 텍스트를 인식해서 색인을 걸어놨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 내용도 주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놓고 있네요. 이거 괜찮은데요? 자, 그 다음에 시계 앱에서 타이머를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시작 버튼이 바뀌었죠. 원래는 시작 버튼의 배경이 하얗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타이머 전체 배경의 흰색과 약간 묻혀지는 느낌이 살짝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시작 버튼의 배경을 보라색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약간 시작이라는 텍스트가 살짝 눈에 덜 띄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버튼의 시인성이 좀 더 좋아졌다. 눌렀을 때 일시정지도 강조되는 색깔로 버튼 배경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스타워치도 동일합니다. 시작 버튼이 이렇게 배경 색깔이 변경이 됐고 중지도 색깔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갤럭시 AI 관련 신기능들입니다. 원래는 포토 어시스트에서 AI 편집을 들어갔을 때 스타일이라는 것도 없었죠. 스타일을 누르면 3D 툰, 레트로 애니, 팝아트, 수채화, 유화, 애니, 크레용, 만화, 공상과 이렇게 9가지의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가면은 원래는 생성하고 싶은 거를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생성을 누르는 거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고 싶은 거를 텍스트로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의 일부분을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 명지대학교 마스코트 마루인데 이 안에 제가 있고요. 어쨌든 완료를 하고 얘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 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퀄리티가 엄청 좋다까진 아니에요. 약간 그 AI 특유의 짜글짜글짜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는 12메가픽셀짜리 해상도를 9메가픽셀로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고요. 해상도와 표현 질감에 있어서는 손해를 좀 많이 보긴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변했다는 거는 재밌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따로 생겼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해서 스티커 만들기도, 초대장 만들기도 있구나. 이런 템플릿도 있어요. 안부 축하 카드 뭐 이런 것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필 카드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요. 배경화면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림 일기 스케치, 마커 드로잉, 아르누보, 웹툰, 소프트 일러스트, 인스타툰, 수채화, 일러스트, 팝아트, 스케치, 3D 카툰, 유화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유 프로젝트도 있어요. 비율이 1대1, 3대4, 4대3, 9대16, 16대9 이렇게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오디오 지우개가 갤러리 앱에서 영상을 볼 때나 포토 에디터에서 편집을 할 때나 여기서만 지원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서드파티 미디어 앱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부터 한번 볼게요. 소음이 되어 있는 야외 영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오디오 지우개가 뜨거든요. 강도를 4로 높이고 음성을 또렷하게 까지 하면은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것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우측 출입문 쪽이라서 레이아웃이 왼쪽에 시계, 오른쪽에 속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재밌는 게 좌측 출입문 쪽은 아예 배경음악과 소음 이런 건 완전 지우고 목소리만 남깁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넷플릭스도 된다고 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오디오 지우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OTT 제가 갖고 있는 거 한번 다 해봅시다. 쿠팡 플레이 돼요. 디즈니 플러스도 되고요. 티빙도 되고요. 웨이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영상과 오디오가 같이 제공되는 앱들에서는 오디오 지우개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갤럭시 AI에서 나온 엇지가 추가가 됐잖아요. 필요한 작업을 빠르게 완료하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동작을 추천해서 메시지를 보낸 장소 한 번의 동작으로 지도 앱에서 위치 확인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필요한 정보 알려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면을 보고 무선 작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때 필요한 작업을 알려준다 라는 건데 제가 이번에 폰 옮기면서 세팅하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썼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때 제 이름 이런 것도 바로 띄워주고요. 제 생년월일 이런 것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띄워줘요. 그렇다 보니까
인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타이핑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을 때가 많은데 나우너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끌고 와서 키보드 위에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요거 굉장히 좀 간편했습니다. 나우너치 밑에 알림 하이라이트도 있잖아요. 중요 알림 분류도 있는데 중요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창 상단에 분류해서 표시합니다. 알림의 중요도는 사용자 정보 및 알림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인증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요게 이제 중요 알림이라고 갤럭시 AI 로고랑 함께 띄워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알림창 최상단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림 카드 배경이 이제 그라데이션 배경으로 함께 띄워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중요한 알림이다 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중요 알림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앱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알림을 들어가면은 이거를 중요 알림으로 분류를 할지 알림 요약을 적용할지 이런 것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 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이런 것도 중요 알림 분류, 알림 요약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요약은 대화형 알림을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대화형 알림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을 때 중요한 키워드들만 딱 집어서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됐다 라는 표시도 띄워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펼치면 원래의 메시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접으면은 요약된 메시지가 표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점도 굉장히 좀 간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는 AI 셀렉트가 이렇게 엣지 패널에서 꺼내와서 AI 셀렉트를 한번 눌러야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S26부터 엣지 패널에 있는 그 위치를 길게 눌러만 주면은 AI 셀렉트가 빠른 실행이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확실히 AI 셀렉트를 실행할 때 훨씬 더 빨라져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AI 셀렉트에서 없던 기능인데 이렇게 AI 셀렉트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되돌려보기 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10개 프레임 정도는 프레임을 조금 되돌려보는 타임머신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실시간 또는 영상 이런 거를 보다가 AI 셀렉트로 이거 궁금한데 싶었던 게 기존 방식대로면 느리니까 이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돌려보기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되돌리고 싶은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AI 셀렉트를 해버리면은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구간을 골라서 AI 셀렉트를 할 수 있다 라는 점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5 시리즈 원UI 8.5 베타의 버그들이 S26까지 이어지는지 해결이 됐는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베타 6차 영상 때 다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버그들을. 자, 소리 맺진동 들어가서 음질 및 음향 효과를 들어갔을 때 스크롤이 됩니다. 불필요한 스크롤이 아직도 되고 있어요. S26에서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가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서 기본 글꼴에서 다른 글꼴로 바꾼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바꾸고 다시 이 상태에서 기본 폰트로 가게 되면은 역시나 상단바 시계 폰트 깨져서 뜨고 있죠. 알림창 내려서 뜨는 폰트도 깨져서 뜨고 있는 거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폰트 사이즈 조절해주고 나면은 깜빡이면서 폰트가 기본 폰트로 정상적으로 뜬다 라는 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26 시리즈도 안드로이드 웹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원UI 8.5랑 충돌이 났어요. 폰트가. 그래서 S26 시리즈도 원UI 8.5 베타 6차랑 동일하게 폰트가 영문 따로 한글 따로 이렇게 뜨고 있다. 영문은 산세리프로 떠야 되는데 세리프체로 뜨고 있다 라는 점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동영상 편집하고요. 저장 누르고 이렇게 지금 다른 알림이 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알림 건들면은 실시간으로 부들부들 되는 이슈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화면 녹화 역시 실시간이다 보니까 부들부들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도 동일한 증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가 있는 모든 알림들은 다 이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버그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S26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계 보여드렸지만 시계 여전히 텍스트가 플로팅 바에 같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아이콘만 뜨고 있는 거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갤럭시 스토어의 하단바도 여전히 플로팅 바가 아니라 그냥 기존 내비게이션 메뉴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 헬스도 그렇고 뭐 기타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앱들 다 동일하게 플로팅 UI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좀 S26이 나왔는데 S26 나온과 동시에 좀 해결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S25 시리즈 원UI 8.5 베타에 있던 버그들이 S26에 있는 선공개 버전에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S25 시리즈에서 먼저 고쳐지든 S26에서 먼저 고쳐지든 버그가 고쳐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고쳐질지 참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S25 시리즈 원UI 8.5 베타랑 S26 시리즈에 들어간 원UI 8.5 요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S26 시리즈에 갤럭시 AI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없는 기능이 많아서 뭔가 차이점이라기보다는 S25 시리즈가 이 AI 기능들을 다 먹을지 아닐지에 따라서 나중에 정식 올라오고 나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그들은 해결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들 말고 S26 울트라 또는 원UI 8.5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글로 설명드리거나 영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